싱킹 브릿지 타임즈 2024년 10월 1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 제목들이 되겠습니다. 국군의 날을 맞이해서 앞에다가 국군의 날 관련 뉴스들을 좀 편집해 보았습니다. 강한 국방력이 평화다.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윤, 북 핵무기 사용 기도하면 정권 종말. 우리나라 언론 매체들이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 뉴스 제목들을 많이 달았더라고요. 인용은 안 하겠습니다. 뉴스 매체는 미 전략폭격기 B-1B 서울공항 상공 전개, 건국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분열 참여했다. 이거에 대해서 북한 반응이 바로 뉴스에 나왔는데, 미 B-1B 국군의 날 전개 허세성 무력 시위 노름 상응 행동 취할 것 엄포, 이렇게 북한의 그 방위상이나 그런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군 새 괴물 현무 공개, 헤즈볼라 타격 벙커 버스터보다 세다. 트럼프 책사 북핵 보유국 발언 위험, 한일도 핵 무장 원할 것, 이런 것도 눈에 띄고요. 이스라엘 정보력이 헤즈볼라 정밀 타격 하는데 아주 지대한 공헌을 했는데 한국 정보기관은 좌파 정부에 무력화됐다. 이런 것도 좀 눈에 띕니다. 그런데 이런 거 하면서 최근에 계속 의사 증원 문제, 의대 증원 문제는 나중에 의사도 증원이 되겠죠. 이거가 전쟁 대비, 만약의 사태를 위한 전쟁 대비 관점에서 국방 관련으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오늘 또 들어가더라고요. 현재 의사협회의 이익단체의 자기 이익만이 아니고 국가의 미래를 위한 거로 대승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고요. 한국, 북한의 지하 벙커에 도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미사일 공개, 김영진 AP입니다. 요거는 성남 비행장에서 열린 이 행진 분열 할 때 모습을 찍은 것 같고요. 한국의 무기 전시와 대북 경고는 최근 북한의 경쟁자가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공개하고 미사일을 시험하는 등 지역적 적대감을 고조시킨 이후에 나온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한국의 재래식 능력과 미국의 핵무기를 통합하는 전략사령부를 오늘 출범한다고 또 발표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그리고 국군의 날 행사에 이 낙하산 부대들이 낙하하는 그런 정확한 위치에 기자가 사진을 세계 월드타워, 롯데 월드타워를 보이게끔 해가지고 잘 찍었네요. 앞선 거는 우리 태권도, 군인들의 태권도 시범을 또 보여줬고요. 그리고 국내 뉴스에서는 안 보였는데 한국 통일을 위한 시민들의 집회, 북조선 동포들과 연대하는 모습 보여주기라는 제목으로 마이클 마샬 UPI입니다. 9월 30일 날 보도를 했는데 29일 날 남한 전역과 한국 디아스포라에서 탈북 6.25 때 월남하신 분들도 얘기겠죠. 그것 다 포함해서 수만 명의 한국인들이 일요일 비무장지대에서 약 47마일 떨어진 임진각 평화공원에서 한국 통일과
북한 주민들의 자유를 위해 행진하고 집회를 열었다. 이 행사는 목요일 공식적으로 기념하는 개천절을 기념하기 위해 또 열렸다. 액션 포 코리아 유나이티드라고 이런 단체가 있는지 몰랐어요. AKU라고 영어로 약자로 했는데 이 단체의 이 책임자가 문현진 프레스턴이 구상한 것, 이름이 문현진 프레스턴이 됩니다. 그는 한국의 역사와 깊은 정신적 뿌리와의 재연결을 통해 한국인의 다양한 집단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접착제를 제공하고자 한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사람이고 옆에 있는 사람은 아마 부인인 것 같고 또 외국인도 같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문이라는 얘기를 듣고 과거의 문선명의 구통일교 개통 아닐까 확인된 건 없습니다. 뉴스에서는. 그러나 이제 문이라는 것 때문에 이 정도 규모의 그 단체를 유지하면서 돈을 써가면서 할 수 있는 데는 구통일교, 현재는 뭐 세계 뭐 통일 뭐 가정연합회인가 그런 거로 이름이 바뀌어졌죠. 뭐 종교 단체라고 또 볼 수도 있긴 할 것 같긴 합니다. 일본에서 활동도 많고 또 미국에서도 그 지부가 있고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컨테이너선 24척 안아시오 손님 가려받는 한조선 윤혜원 조선비즈입니다. 국내 조선 빅3 한국조선해안 그 다음에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선별 수주 기조를 이어가며 고부가가치 선박으로 도크를 채우고 있다. 조선업계는 한국 조선사들이 저가의 대량 수주를 놓쳐도 손해보지 않을 정도로 호황기를 맞았다고 보고 있답니다. 요 조감도는 그 하나오션이 그린십 사양 LNG 운반선 조감도고요. 요거는 실제 그 배인 모양인데 HD 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인도한 17만 4천 입방메타급 LNG 운반선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이번에 독일 선사 하팡로이드가 1만 7천 TEU 6m 컨테이너 그거를 실을 수 있는 배와 9,200개를 실을 수 있는 두 가지 선박을 발주했는데 LNG선이 아니고 이제 컨테이너선인데 규모가 작은 저가 선박인데다가 국내 조선사가 소화하기에는 양이 많기 때문이다. 24척이면 꽤 큰 건데 이걸 중국이 먹긴 먹은 모양이에요.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공간은 한정돼 있어 선박을 한 번에 많이 수주하면 물량을 더 받을 수 없다. 1만 7천 TEU급 선박은 척당 2억 달러, 9,200 TEU급 선박은 1억 4천만 달러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업체들이 중국 조선에 따라 잡혔다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사실이 아니다. 국내 조선업계는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다들 금액을 써냈겠죠. 중국은 한국보다는 싸게 해서 또 물량을 받아야 되니까 좀 뭐 그렇게 된 모양입니다. HD 현대중공업 미 함정 MRO보다 신조 관심. MRO라는 게 이제 선박의 유지보수죠. 김덕호 블러터입니다. 미중 군비 경쟁, 서방 러시아 갈등 등 글로벌 안보 위협이 HD 현대중공업 특수선 사업 호재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면서 그 K방산이 영해를 넓힐 수 있다는 기대도 커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지난달 27일 미국 장성을 비롯한 고위급 인사들이 HD 현대중공업 연구시설을 방문했다고 그러고 또 올 2월에는 울산 생산 현장을 찾기도 했죠. 그리고 또한 조선산업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협력, MOU 등 미래 사업을 함께 미국과 준비를 하고 있다.
이게 미국 해군 전략하고도 맞먹어 떨어지는 거로 이해가 됩니다. 미군 해군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미국 함정 정비 및 수리 관련 시설은 조선소 4곳, 총 17개 건조시설, 도쿠뿐이며 이는 약 291척, 2023년 말 기준에 달하는 미국 전투함들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에 한국, 일본 등 우방국 조선사 인프라를 이용해 전투 역량을 유지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미 관심은 지원함 MRO, 그런데 수익성이 좀 낮다. 그러니까 현대중공업은 신선박 건조 쪽으로 좀 전략적으로 나가려는 모양이죠. 최근 미 해군은 하나오션에 미군 해군 군수 지원한 윌리쉬 창 정비를 맡겼죠. 거제 제선소에 입항된 이 함정은 3개월간의 정비 후 미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우리나라 조선사가 미군 현역 함정을 관리한 첫 사례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그 해군의 비밀 유지를 위해서 미국 조선소 내에서 보수해서 조선소를 인수해라 해가지고 또 인수도 했는데, 하나오션은 호주에 있는 또 미군 군함을 건조하는 조선소까지 인수를 했죠. 어쨌든 미국의 해군 전략을 위해서는 우리나라와 이제 아주 끈끈한 협력 관계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주 함정은 10년간 114함정 규모로 늘어날 것 같고, 현대중공업이 역량 확장을 위해서 쟁걸음을 하고 있다. 요것은 HD 현대중공업이 진수한 정주함 대왕함, 요거 사진을 좀 소개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관련된 뉴스가 눈에 또 띕니다. 해군, 해상에서 중국의 우위를 따라잡기 위해 노력 중. 브래드 드레스 더 힐입니다. 미 해군은 중국 해군을 따라잡기 위해 10년 말까지 남중국해에서 대규모 전쟁을 준비하고 있으며 군사태세와 구조를 재편하고 있다. 해군 작전 책임자 제도 리사 프란체티, 여성 제독이 처음 나왔다고 그러죠. 이번 달에 미국이 2027년까지 중국과의 잠재적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해군이 따를 7가지 전략을 요약한 많은 기대를 모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7가지 전략을 다 그 내용은 소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뭐 비밀일 수도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더 많은 전투 준비 병력을 유지하기 위해 유지보수를 가속화하고 자율 드론과 같은 신기술을 배치하는 데 초점을 맞춘 전략이다. 이제 해군 전투에서도 이 드론의 역할이라는 게 또 뭔가 이렇게 하이브리드가 돼가지고 해전의 양상이 또 좀 바뀔 그런 전략을 꾸미는 것 같네요. 그래서 현재 통계를 제가 집계표로 만들어 봤는데 2025년 기준에서 미국은 296척, 아까 우리나라 통계는 291척이 2023년 기준이라고 그랬죠. 중국은 395척으로 해서 미국이 99척이 부족하고 2030년경에는 미국이 294척으로 거꾸로 줄어드는데 중국은 435척으로 141척이나 중국은 더 늘어납니다. 그리고 미국의 조선소는 아까 MRO 하는 데가 3군데, 그러니까 4군데, 그 다음에 조선소가 17군데가 현재 가동은 가능하다는데 1980년대는 300군데나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280군데나 없어졌는데 이게 이제 소련 해체 후에 이유도 그렇지만은 뭐 조선소가 메리트가 없으니까 많이 문을 닫았는데 우리나라는 방위산업 등으로 해서 계속해서 키워온 거죠.
단순히 중국 선박과 미국 선박을 세고 한 국가가 다른 국가보다 우위에 있다고 가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선박수가 작더라도 결국 질의 문제 아니냐. 그리고 전 세계 경제 생산량의 50%가 해당 지역에 있으며 남중국해 등 동남아에 중국이 해당 지역을 통제하거나 강제할 수 있다면 이는 미국을 대체하겠다는 시 주석의 목표를 향한 큰 걸음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면서 이제 위기의식을 미국이 느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미국은 왜 그러냐? 그러니까 세계 패권을 안 내놓으려고 그러는 거죠. 해군 함정을 운영하려면 선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해군 제독의 전략의 핵심은 신병 모집과 유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은퇴한 해군 제독 로버트 머렛은 해군의 주요 목표는 전쟁을 저지하는 것이다. 중국을 저지하는 것이 목표고 이 세대가 직면하게 될 가장 큰 정책 과제는 아시아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그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중국이 알도록 미리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전략으로서 지금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상으로는 미사일 배치들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군용으로서는 지금 이런 7대 전략인가 7가지 전략을 구사하면서 한국과 미국의 그 조선 협력과 근데 이제 거기에는 일본도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또 강화될 것으로 생각되네요. 러시아 위협 억지력 숫자의 전쟁, 피터 자이안 9월 30일자인데 요게 패트리온 페이지라고 자기가 이름을 붙였는데 오늘 공식 출시 마지막 날입니다. 요게 뭔 뜻이냐면은 요 밑에 있는 것으로 이제까지는 제가 그 무료로 그거를 봤는데 뉴스레터를 9월 말로 무료 구독해서 저렴한 유료로 오늘부터 10월 1일부터 유료로 변경하는 이 사람이 전술. 그러니까 항상 그렇죠. 뭐 미국 애들이 하는 거 보면 처음엔 무료로 쫙 보게 해서 좀 어느 정도 그 구독 수가 좀 올랐다 그러면은 이제 좀 싸게 유료로 할 테니까 장관 그런 또 작전이긴 하네요. 어쨌든 그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는 여러 서방국들한테 핵 선멸로 위협을 했었다는 얘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그 만약에 푸틴이 누르면 미국도 바로 눌러버리니까 그러니까 이미 방아쇠를 당기는 것을 주저하고는 있다. 최근 미사일 시험 실패와 협상 개시 거부로 인해 선택의 폭이 넓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러기 때문에 순수히 인력에 지금 달려있다. 즉 그들은 무언가 유리하게 변화할 때까지 인구의 파동을 고기 분쇄기에 계속해서 파동을 보낼 것입니다. 참 표현이 이게 참 간접적인 표현이지만은 결국 뭐 재래식으로뿐이 유지를 할 수 없다 뭐 그런 얘기겠죠. 그 병력을 어떻게 계속 확보할 수 있느냐의 문제도 있고 최근에 뭐 이 우크라이나 드론 쪽에서는 러시아 병사가 살려달라고 그런 메시지를 드론이 보고서 거기에 뭐 의약품이나 그런 걸 떨어뜨려 줬다 이런 것도 나옵니다. 저도 공짜 점심은 없는 것으로 인식은 하고 있어요. 뭐 무료만 열심히 저도 찾아보지만은 제 자신도 이 첫 머리에는 그 후원 계좌를 항상 써놓습니다만은 딱 한 번 이 커피값 정도 받아보고 또 뭐 부탁을 안 하면 또 그렇죠, 뭐. 네.
속보 검찰 위증교사 이재명의 징역 3년 구형, 유정훈 박강현, 조선입니다. 조선일보. 위증교사 의혹에 대해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그리고 다른 사람 김진성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위증한 사람. 그리고 현재 4개의 재판 중 2개 재판의 변론이 전공결이 돼서 선고만 이제 남게 됐다. 이 법원의 선고가 11월 15일 날 열린다는 거예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1심이니까 또 항소를 하고 하면은 이게 언제 끝날지 참 저건 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장동, 백현동, 성남 FC 위례 신도시 특혜 의혹, 대북 송금 의혹 재판은 아직 변론이 진행 중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관 말이죠. 이게 근거 이상의 선고가 나온다면은 대통령 후보로 나설 수 없다. 뭐 이런 것만인데 아마 제 생각에는 지속적으로 끌고 가다가 다음 대선 전에 뭐 확정적인 선거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예상을 하게 되네요. 이런 뉴스가 연달아 나오는 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첩활동 충북동지의 재판 마지막 일명 징역 14년 법정 구속 신정은 조선입니다.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던 조직원과 따로 재판을 받아온 충북동지의 박모 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그래서 결국은 저한 다른 사람들은 뭐 다 12년 정도인데 징역에다가 자격정지 12년 그러면은 이제 50대고 60대니까 이제 다 죽을 때쯤 되는 거죠. 이 간첩 죄라는 게 아주 세게 해야 될 거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간첩죄가 대북만 주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중국 등을 염두에 둬가지고 국익에 반하는 이적 행위 이런 것들은 모두 또 산업 스파이까지 포함해가지고 간첩죄로 다뤄야 된다. 국가 기밀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차 누가 타냐? 댓글 줄줄이 중국 댓글 부대. 국적 보이면 사라질까? 최우영 머니투데이입니다.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네이버 계정들이 집단적인 댓글 조작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인터넷 국적 표시제가 다시 거론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치권에서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국회 문턱을 통과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업계에서는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실효성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본답니다. 한국 대만에서 꾸준히 제기된 중국의 댓글 여론전 의혹. 일련의 여론전은 2004년부터 시작된 중국 인터넷 평론원 우마오당의 행태로 지목되기도 한다. 중국 정부가 인터넷 평론가로 칭해지는 프로 댓글러로 고용해 댓글 한 개를 달 때마다 우마오, 오모, 0.5 위안을 준다는 뜻에서 붙은 별칭이다. 우모당은 현 해외 여론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온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 국적표시법 발의됐지만 실효성 어렵다고 다시 소제목으로 얘기하고 있고 이게 VPN이라는 사용으로 들어오면은 이걸 걸러내는 기술적 장치도 부족하다.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외국에서 일반적으로 망으로 접속하는 이들과 VPN을 통해 신분 세탁을 한 계정을 구별하는 게 불가능하다. 참 편리한 세상이긴 하지만은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 같죠. 그런데 이렇죠. 중국 우마오당만 문제겠느냐. 국내 정치 세력 간 댓글 부대 동원도 분명 존재하겠죠. 가장 극심한 예는 인격 모독과 인신 공격적 댓글들이다.
우린 아마도 댓글 마약의 정신분열증 증세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또 우리는 또 성질이 있는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욱욱해가지고 그러면 걔네들이 성공에 놀아나는 거죠. 선동 뭐 이런 거에. 대학 매수 시동거는 고려해 자사주 매입 시 전량 소각하겠다. 요거는 이제 이 자기 주식 취득을 금지 가처분 신청을 MBK 쪽에서 했는데 이게 이제 사게 해달라라고 또 신청을 내 가지고 만약에 그게 이제 허가가 되면은 자사도 취득을 하게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기업과의 주식 교환을 통한 우호 지분 확보도 가능해진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 여부 판결 임박 이게 언제인지 잘 모르겠어요. 요거는 이제 조성호 전자신문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자기 돈 없이 뭐 주식을 사는 것은 좀 곤란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 이게 매입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오게 되면은 어떤 외부 자금을 지원을 안 받더라도 고려엔 자체가 아주 최대로 동원할 수 있는 돈은 저는 이 재무 상태표를 봤거든요. 근데 단기 투자 자산이라는 게 대부분 금융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식이 됩니다. 종속기업 이런 게 아니고 또 하지만은 장기 금융 자산 이런 용어는 없지만은 그래서 이게 단기 투자 자산이라든지 비유동 자산성의 장기 투자 자산이 있는데 이게 두 개를 합치면 1조 7천억이에요. 그러니까 고려엔도 싫다는 현금화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런 유튜버들도 하나의 소개하는 거로도 또 남기고 싶은데 독일 여자인데 나이도 좀 꽤 들었는데 이제 한국말 하면서 시집은 언제 갈려는지 모르지만 시골에다가 집까지 사가지고 먹방을 주로 하는데 자기 고향에 가서 한국 국밥에 소주 찾는 독일 여자라는 이게 아마 이 유튜버 팀이 있는 것 같아요. 유튜버 팀은 이제 한국 사람들 아니겠냐. 그러면은 이 여자는 배우 역할을 하는 건지 어떤지 모르지만은 한국하고 어떻게 인연이 돼서 그러지만 한국말 너무 잘하고 지금 충청도 어디에다가 이 시골 농가를 사가지고 하는데 충청도 말도 흉내를 내고요. 그랬어요, 이랬어요 하면서. 근데 요거는 이 왼쪽에 있는 독일 여자는 한국의 교환 학생으로 와가지고 한국말을 꽤 잘하고 한국 음식에 아주 심취를 한 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밥을 둘이서 하면서 쇠주로 우리나라 이렇게 러브샷까지 하고 보면서 먹는 그런 장면을 제가 좀 캡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재미삼아서 써본 건데 우리말로 이 여자가 역마살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마음에 드는 한국 남자 만나기를 바랍니다. 한국에 정착을 하든지 촬영 편집팀은 별도로 있는 듯 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혼자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긴 이런 거로 하는데 그런 게 없이 하는 거 보면은 촬영팀이 별도로 있는 것 같습니다. 독일 여자들이 한국에서 추석을 보내면 안 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도 또 있는데 처음으로 소뚜껑에 전 부쳐 먹었어요. 이렇게 되는데 야 근데 뭐해 좀 뒤집어 이게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오목으로도 올려놓지만 볼록으로 올려놓고 기름은 밑으로 그냥 자연적으로 떨어지게 하는 방법도 구워 먹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소뚜껑은.
그 기름이 이쪽으로 그 몰리면은 삼겹살도 기름이 좀 빠졌을 때, 이런 것도 좀 맛있긴 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 찾아온 여자는 이게 떡대가 너무 좋네요. 좀 뚱뚱한데. K푸드를 먹으면 좀 살 좀 빼야 될 텐데. 너무 이 젊은 여자분은 너무 또 뚱뚱. 여기 왼쪽 여자분은 아주 날씬한데. 자관, 지방질, 그 음식이 매우 중요하죠. 예, 이 사람 그 주 역할을 하는 이 누군지 여기 도른 에밀리네요. 도른 에밀리는 아주 날씬합니다. 키도 크고. 키 큰 여자를 누가 데려갈까 몰라. 기후변화 안전한 피난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애쉬빌 비극 전문가들 키아라 알폰세카 ABC 뉴스입니다. 이 애쉬빌이라는 데가 플로리다에서 400마일이나 떨어진 곳인데 이번에 그 헬레네가 아니네. 참 우리말로 헬레네가 몰려왔는데 400마일 떨어진 애쉬빌까지 아주 그냥 초토화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폭풍의 파괴 경로는 600마일 이상 이번에 됐다. 엄청 강한 태풍이 허리케인이 온 거죠. 국제 싱크탱크의 경제평화연구소는 205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12억 명의 기후 난민이 될 수 있다고 추정한답니다. 여기에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지금 대비하지 않으면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대자연이 우리한테 나중에 이자를 청구할 것이라는 그런 또 미국식 표현을 했고, 그래서 이렇게 파괴된 우리 인간의 어떤 문물들을 재건하는데 더 강력하고 더 강렬하고 더 자주 더 오래 지속되고 더 큰 공간 이런 거로 견딜 수 있도록 다양한 허가 및 규제 이런 것들을 또 더 높고 더 강력하게 재견해야 하나요? 라는 의문형으로.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이 튼튼하게 짓는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지 않겠냐 그런 얘기인데, 지금까지 옛날 고대 건축 중에서 잘 지탱해 온 거 이런 게 뭘까 생각을 해보면은 그냥 생각나는 건 별로 없네요. 피라미드 정도 아닌가. 우리나라는 목조 건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상대적으로 한반도는 요즘 기후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도 뭐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만은 상대적으로 덜 피해를 보는 것 같아요. 일본보다도.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한반도가 상대적으로 축복받은 땅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땅을 아주 부러워하고 욕심내는 그런 나라들이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세금 1.6조 원 날리다. 후쿠시마 괴담 거짓말 이제야 알아챈다. 한국 반일 세력이 톤다운된다. 노미나라고 한국식 이름으로 했는데 데일리 신조의 기자랍니다. 기시다 수상을 부르는 것은 졸업기념 소풍이라고 이제 좀 비판 야당들이 했는데, 한일 역사정의 평화행동이라는 단체가 있고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 행동 들어가면은 이게 장한 좌파들이니. 근데 우파도 아까 통일 그게 무슨 액션 이거로 돼 있잖아요. 장한 액트 이렇게 들어가는데 참여연대도 사실은 영어로 쓰면은 액트이겠죠. 회담 첫날인 9월 6일 참석자들은 기시다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런 사람을 불러 정상회담을 하는 것은 졸업기념 소풍이자
국고 낭비라고 말했다. 좌익 야당도 이들을 지지했다. 이 두 단체가 그렇게 얘기했고 야당도 지지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톤에 1년 전만한 기세는 없다. 1년 전에 대규모 반대 집회가 뭐 아우성이었고 그리고 톤 다운의 빙어라고 표현했네요. 이유는 간단하다. 후쿠시마 처리에서 방류 1년이 지났지만 한국 환경에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됐기 때문이다. 이때 방류할 때도 일본 동해 쪽으로 빠져나가는 게 태평양 해류가 저쪽 미국부터 알래스카로 쭉 해가지고 다시 돌아오는데 얼마나 걸리겠느냐. 그런데 뭐 바로 그냥 직격으로 뭐 늦어도 7개월 내에 뭐 우리 한국이 그 수산물 개피를 본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결론은 어떻게 나는 거냐. 정치 선동을 위한 것일 뿐 본인이 도구였음이 드러난 거 아니냐. 한국에서는 유언비어를 괴담이라고 부르는데 그 괴담의 근원지 야당은 지금 국민에게 사과조차 없다. 무책임한 행동을 보이고 있다며 야당의 황당한 괴담 선동이 없었다면 예산 1조 6천억 원에 투입하지 않아도 됐을 것이라고 비난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오는 해양수라든지 다 검사를 계속 해야 되고 막 그러니까 풍문 피해 시장에 가면은 풍문의 피해 시장에 가면 수산업자들이 개피를 받죠. 그래서 지금은 원산지 일본산이라고 버젓이 적어서 판매하고 있고 다른 직원은 정치인들이 목같이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같은 상인이라고 화살을 야당에 돌렸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이 한국인의 일본 여행하고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나라가 올해 8월까지 일본 여행 간 게 역대 최대라며요. 5명에 1명 꼴이 간 꼴로 여러 번 간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제주도 가느니 제주도는 뭐 중국 관광객 단체 관광 무비자 입고 그걸 해놓은 것도 문제고 서로 그 쌍방 무비자면 좋은데 중국은 비자가 있어야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형편성이 없는 우리가 좀 불리한 건데 그 제주도 도지사 했던 놈이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그거 뭐 외화벌이 한다고 해가지고 그냥 돈 버는 맛에 한국 관광객들한테도 그냥 바가지를 씌워가지고 일본의 eng화가 약해지니까 내가 그럴 돈 있으면 비행기 타고 가서 일본 음식 맛있고 좋고 싸고 그러니까 다들 그러니까 거기 다녀오는 거 아니에요. 제주도 중국 단체 관광객 다시 막아야 됩니다. 지금 이거를 근거가 있는 게 논리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된다면 그러면은 한국 정부는 1.6조 예산 투입을 해서 검세를 시행하게 된다. 왜냐하면은 반일 정치 선동 때문에 그것이 원인이기 때문이다 그래요. 그런데 이게 반일 정치 프로파간다였다면은 그것이 근본 원인이라면은 한국, 일본 방문객만 대폭 증가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적수를 던진 거죠. 야당이 그럴 줄 몰랐는데 걔네들 야당이 하는 꼴을 보니까 그냥 일본 가서 그냥 회 먹자. 그리고 또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상식 있는 국민은 선동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존경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라고 그렇게 그리고 야당 애들도 거기 가서 회 먹었다며요. 지들도 일본은 좋아하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렇게 선동을 했었다는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